안녕하세요. KG 모빌리티 주식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이 재개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죽은 기업이 진짜 이제 정상 기업으로 살아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식을 또 높여볼까 해서 주식 거래 재개가 시작된 한 며칠 있다가 이런 새로운 모델인 이런 차들, 뉴 아레나, 그다음에 쿨맨 이런 기존에 있던 차들인데 좀 약간 더 이제 포장을 잘해서 내놓은 차인데 이렇게 내놓았으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은 기대 이하로 좀 많이 내려갔어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지도 몰라요. 4만 명 정도가 저를 포함하여 4만 명 정도가 지금 한 2년 4개월 동안 주식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도 한 3년 전에도 팔 수 있었죠. 거의 쌍용은 이제 망한다, 무너진다, 회사는 사라진다 라는 게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고, 이렇게 떨어진 가격에 뭐 괜히 팔아서 뭐 이 돈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 할 거야, 혹시라도 자동차 회사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신락 같은 기대로 그냥 묶어놨죠. 그러면서 거래가 중지됐고 2년 4개월 만에 지난 4월 27일 발표가 됐고 28일부터 첫날 재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첫날 바짝 올랐다가 한 57%? 이 정도까지 첫날 딱 올리니까 하하 기분은 되게 좋았지만 사실 저는 더블까지 봤거든요. 100%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정도는 올라줘야 자동차 회사로서의 어떤 정상적인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그 다음에 전망이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57% 정도까지 오르다가 그 다음 날부터 확 꼬꾸라져서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 보면 한 12% 원래 가지고 있었던 2년 4개월 동안 묵힌 그 결과가 결국 12% 상승밖에 안 되냐?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쭉 떨어지고, 쿨맨 그 다음에 지난번 최근에 모빌리티 쇼 하면서 연말에 전기차 토레스 전기차도 내놓는다라고 이제 확정을 지었고, 여러 가지 한 4대 정도는 실제로 차가 나올 것이다. 신차가 나와서 지금 토레스 잘 나가고 있는 토레스의 명맥을 계속 이어가서 잘 팔릴 것이다 라고 홍보는 계속 하고 있지만 안 먹히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토레스는 반짝하고, 토레스는 너무 좋은 차는 맞아. 3천만 원짜리가 저렇게 잘 나가고 저렇게 큰 차, 이런 차가 어딨어. 현대 기아차 저런 거 살 바에야 이게 훨씬 낫지 라고 판단은 이 차종, 이 모델로만은 그런 판단을 낼 수는 있었지만, 지속적인 어떤 지속 가능성, 지속 경영 뭐 이런 쪽에서, 그 다음에 해외 판매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장애가 있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사람이 그만큼 시장에는 많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해외 시장에는 이제 쌍용이라는 차로 그나마 과거 한 3년 전부터 그 이후 한 20-30년 동안 쌍용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는 이거 알아 자동차 아시아의 어느 자동차 브랜드야 라는 정도까지 알았다면, 지금은 이제 KG 모빌리티라고 이름까지 바꿔버렸으니까 KG 모빌리티는 이제 해외에서 판매될 어떤 신뢰성,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부분이 지금 제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으로 봤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 오래 걸리겠구나. 자동차라는 상품이 생명, 안전, 그다음에 우리 가족,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시로 계속되는 수리, AS,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외 시장에서 새롭게 처음 시작하는, 새로 런칭한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 진짜 한 20년, 30년은 걸릴 것이다 라는 막연한 추측이 되는 그런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으로 그대로 반영이 됐고 나타났고, 겨우 12%, 2년 4개월, 4만 명이 2년 4개월 동안 그래도 관심을 갖고 기다렸는데 결국 확 첫날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서 12%에서 이건 그냥 저도 팔아야겠어요. 그냥 얼마 안 되는 거 팔고 어디 해외여행이나 놀러나 한번 갔다 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쿨맨, 뉴 아레나 이런 차들 나오면서 조금 컬러 바꾸고 약간 내장재, 편의사항 조금씩 바꾸면서 나왔는데,
그런 걸로는 조금 부족한 거죠. 조금 더 큰 전기차 쪽에 어떤 큰 팩트가 필요한 거고, 향후에는 뭐 더 좋아질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 쪽에, 그다음에 해외 판매의 어떤 시장 개척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빠르고 속도 있고 더 투자가 좀 많이 되고 뭐 이런 시기가 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럴 것도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5배가 더 팔리잖아요. 딱 시장에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자동차라는 상품이. 이건 의외성이 없는 상품이죠. 국내에서 10,000대가 팔리면 해외에서 50,000대가 팔리는 상품이 바로 자동차예요.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해외 시장에 굉장히 많이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물론 이런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주로 SUV, 그다음에 4륜구동 이런 쪽으로 좀 약간 특화되고 기술도 좀 갖고 있고 또 열심히 하려는 뭐 이런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같은 데는 사실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세단이나 SUV보다 픽업 트럭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누가 뭐래도 가장 자동차 판매량이 많고, 그다음에 자동차 시장에 또는 브랜드의 어떤 신뢰성 이런 거를 좌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라기 때문에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조금 더 픽업 트럭 이런 부분으로 오프로드 이런 쪽으로 상당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만 미국에는 많이 팔리는 만큼 제일 큰 브랜드 GM이라는 회사가 있고, GM, 뭐 포드, 크라이슬러 뭐 이런 차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에서는 테슬라가 완전히 그냥 90%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분야에서 세단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뭐 포드, GM 뭐 이런 차들, GM 산하의 GMC 뭐 많죠. 쉐보레 이런 차들 때문에 미국 시장에는 사실 시장은 넓지만 섣불리 다가갈 수는 없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 명함은 내밀 수 있지만 크게 어떤 빠른 시간 내에 시장을 점유한다거나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 향후에 KG 모빌리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좀 유심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